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리스발 호재로 글로벌 증시 간밤에도 그렇고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 아쉽게도 상승세를 코스피는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제 또 외국인의 순매수는 다소 긍정적이었잖아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네, 긍정적인데 지금 지수 반응 보면은 뭐 마이너스 나는데 뭐가 긍정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상단부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소위 말해서 짱돌이 좀 날라왔는데 네. 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입니다. 국영기업이고요. 네. 칭화 유니그룹입니다. 칭화대가 설립한 그룹이에요. 국영기업이라는 부분에서 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실 부분은 야, 이건 막강하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예.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인수 제한을 주당 21달러에 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뭐 19점 몇 퍼센트, 뭐 한 20% 정도 줬다라는 부분인데 정작 지금 마이크론에서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예. 지금 중국에서 제한을 들이밀었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과연 사실이겠느냐? 네. 이제까지 반도체 올해 반도체 업황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난야니 키몬다니 그런 다 쓰러지고 나서 엘피다까지 쓰러지고 나서 중심 잡힌 게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3강 체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엘피다까지 흡수해가면서 만들어진 미국의 마이크론이 과연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오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괜히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악재로서의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도 우리 강준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량 떨어지고 감산 가능성이 있다, 감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도체 업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요, 반도체 업황에서는 제일 좋은 호재는 다른 쪽은 수요가 증가하는 게 호재로 계산하잖아요. 반도체는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에 더 우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늘었을 때 디램 가격이 튀는 것보다 공급이 줄었을 때 디램 가격이 튀는 게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골든 프라이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을 찍어 누르는 거죠. 가격을 찍어 누르는 거고 다른 데가 도태되고 나면 물량 조절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골든 프라이스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핵심 전략이 물량 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회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던 거고 그 부분을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있고 삼성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물량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격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론이 정말 중국의 국영기업이 됐을 때 그때는 물량 조절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재로서의 사이즈가 사실상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이 아닌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마이크론 반응으로 봤을 때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는 SK 하이닉스한테는 직격탄이 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전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반응이 저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시장의 탄력성을 상당 부분 제한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황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재무장관이 한시적인 5년간 한시적인 그렉시트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던 부분은 기사에서도 이미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EU 정상회의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에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 3년간이고요. 최대 860억 유로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다. 그리고 헤어컷
채무 탕감이죠. 이번에 치프라스가 완전히 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럴 거면 국민투표 왜 했냐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였고, 그러면은 헤어컷이라도 받아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헤어컷, 채무 탕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채무 유예라든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받아냈습니다만 헤어컷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상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독일 의회라든지 핀란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딴지를 걸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5일, 뭐 내일이죠. 그리스 입법 이후에 총 한 4주 정도가 걸릴 걸로 본다. 사실상 그렉시트 카드는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단 발목 하나가 자유로워진 상태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가장 저도 이 시황 와가지고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게 그리스 이슈였으니까 발목 하나가 일단 자유롭고, 또 하나의 발목, 중국인데요. 어제까지 3일간의 가열찬 반등, 이게 이어지기에는 전 사실 어렵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하방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둬야지, 앞으로 뭐 중국 증시가 또 4,500피, 5,000피 이렇게 간다, 그런 시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도 눈만 뜨면 빠지는 중국 증시에서 가열찬 3일의 반등, 오늘은 뭐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나머지 한쪽 발목도 뭐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진 상태다.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일단 11년도 이후에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기관들이 팔아? 뭐 주식형 펀드 환매 때문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00포인트 언저리는 늘상 우리가 주식형 펀드의 환매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위 막된 말로 썩은 물 빠져갑니다 라고까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썩은 물은 퍼내야 돼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간 물건들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반응 한번 보시죠. 최근 6월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이게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별로 공모형 주식형 펀드의 유출입이 날마다 체크가 되는데, 제가 한번 쉬어봤습니다. 6월달 이후에 유출된 날이 얼마나 있나. 지수대에 따라서. 네,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4일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유입입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주식형 펀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러면은 유출입의 공식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투신의 일별 수급을 봐도 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신이 지지난주인가요? 2, 3일 정도 매도세를 실시했었던 것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투신이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시장이 왜 이래?라고 얘기하면은 기관이 팔아서 이런 정도의 시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투신의 수급이 좋아지면은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겠죠. 이 펀드의 구성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대세라고 얘기했었던 상반기에 대단했죠. 40% 수익률 냈었던 쪽인데, 중소형 주식형 펀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4%입니다. 5.4% 비중이고요. 저금리 시대니까 배당주 하세요, 배당주 하세요. 배당 수익률이 이자하고 맞먹습니다. 이거 10.1% 비중입니다. 테마,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바이오 펀드에 투자하세요. 이런 펀드들 있죠? 그거 9.9%예요. 그럼 이거 다 합쳐봐야 25% 사이즈입니다. 아주 높진 않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주식형 펀드의 수급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일반 주식형 펀드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인덱스 펀드가 17.4%, 나머지 기타 인덱스가 1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식형 펀드의 수급이 좋아졌을 때 이쪽도 물론 좋아지겠습니다만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쪽, 정상화로 갈 수 있는 힘은 이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신의 수급 정상화와 지수 인덱스 추종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슈를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거지, 시황을 말하고 있는 부분과 중국에서 날라온 소위 짱돌 이슈와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투신권의 수급이 좋아진다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오름세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정상화 과정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코스피,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엮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어제 그리스가 합의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어딜 쳐다보든가요?
또 뭐 미국이죠. 네, 뭐. 예. 바로 미국 쳐다보죠. 그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입니다. 달러가 어제 꽤 긴 양봉이 났어요. 네. 최근에도 반응 보시게 되면 슬로우해지는 달러가 아니고 다시 또 강해지는 달러입니다. 우리 오늘 원달러가 9원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제가 7월 달은 무조건 환율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 반응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 한번 보시죠. 채권 수익률 지금 2.5% 구간 다시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원달러의 상승 요인. 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시장 금리의 하방 경직 요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가 비싸지거나 금리값이 올라가거나 양쪽 모두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림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럼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림 하에서 시장이 정상화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이 발목 잡혀 있을 때 코스피는 닫혔다. 그 얘기 때문에 핫하게 움직였던 게 중소형주, 뭐 코스닥 이런 쪽이고 지장의 수급이 불리하다. 뭐 거래소는 늘 두드려 맞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수급의 반대급부가 코스닥에서 나온 거고, 환율 악재가 있다. 뭐, 원엔 재정 환율이 앞에 팔자가 보일 거다. 뭐, 이런 이슈 나왔을 때 코스닥이 두드려 맞든가요? 코스피가 두드려 맞든가요? 지금 설명드린 이 이슈들이 모두 다 반전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충분히 하락한 가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PBR 1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 기대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 떨어지고 있는 어닝이 떨어졌으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정상화로 가지 못할 때는 어닝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빠집니다만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내고 삼성전자 빠진 적 있습니까? 크게 흔들리는 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떨어진 주가가 뭐 상당 부분 부진한 그 어닝을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상화로 간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태에서의 정상화. 그러면 고밸류에이션 주식보다는 제 가치 대비 떨어져 있는 주식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효과가 일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바깥 뉴스에 의거한 시세 변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시장은 여전히 패턴 변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지금 본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처럼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2월 2분기 GDP 성장률이 그것인데 시장에서는 뭐 7% 아래를 이야기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래로 정말 나온다면 그래도 또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죠. 6.8% 예상합니다. 6.8% 가이던스인데, 예전에 두 자릿수 성장하던 중국이 이제 7%도 못 크는구나. 바오바, 그러니까 중국이 저 큰 땅덩이가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8%는 커야 된다는 바오바 정책인데, 바오바 포기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7%도 안 되는구나. 이거 엄청난 악재죠. 엄청난 악재인데 그 악재를 상쇄시키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양책을 쏟아줄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증시 부양책 나오고 나서 중국 반응 나오는 거 보셨죠? 중국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예요. 지금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를 부양하고자 했던 그 부분이 6월달, 7월달 주가 급락을 통해 밀어봤을 때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다들 알았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알았겠죠. 그러면은 가장 정통적인 부양책이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부양책이 뭡니까? 땅 파고, 철도 깔고, 다리 놓고, 뭐 이런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 소비 진작을 위한 자산 가격 점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인프라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인프라 투자하면은 뭐 가장 먼저 생각 드실 게 뭐 철강이라든지 그렇죠.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시멘트는 수출입이 불가능하죠. 무거워가지고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철강은 뭐 수출입이 움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수요가 생겼을 때 수출입보다는 가격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국내 제강사하고요. 건설 자재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3분기 철근 출하 가격이 전분기와 동일한 톤당 60만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14년도 2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하락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건설 경기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 국내에서 많이 들으셨을 네.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놓여지게 되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의 장중 뭐 4% 반등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다음 뭐지?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뭔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부족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지금은 인프라 투자가 대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